뭐 이따가 숙제 잘 되신 분은 대책을 좀 그렇게 마련을 좀 해봅시다. 거기 일단 580번 있죠? 580번. 점화식 파트 쪽에 580번이 문제가 오류 같아요. 580번은 지금 A 20번째 항 구하래잖아, 맞지? 이거를 10번째 항 구하는 걸로 좀 수정을 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0번째 항.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이따가 받아서 좀 하기로 할 테니까 일단 진행을 좀 먼저 할게요. 그 219페이지에 수학적 기납법 정의의 활용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활용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603번, 604번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오케이? 604번을 내가 하나 좀 같이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604번. 점화식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이제 귀납법 증명하는 걸로 좀 넘어갈 텐데 604번 문제 한번 읽어봐 니들. 이런 거 시키면은 이런 거 규칙을 좀 찾는 거거든. 처음부터 노가다니면서 규칙이 어떻게 나오나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를 읽어서 604번에 n번째 항일 때랑 n 플러스 1번째 항일 때랑 넘어올 때 어떻게 되나를 파악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배운 점화식으로 만드셔도 좋고, 요거는 자기 그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A1, A2 일일이 찾아가면서 규칙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n번째가 어떻게 될 테니까 그 다음번 시행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판단해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다이렉트로 만드셔도 좋고, 그건 이제 니들 자유인데 일단 한번 보세요. 문제 읽으시면. 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맞지? 그때 A에 누굴 물어봐? 10.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3개 정도는 적당히 줍니다. 그 규칙 보고 니들이 한번 그 규칙을 찾아보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집중. 거기 보시면 A1은 얼마예요? A1은 일일이 찾는 쪽으로 가봅시다. A1은 왜 2점?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선에서 평면이 몇 조각나? 두 조각으로 쪼개지니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2가 얼마 나오죠? 4 나오지.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아 여기가 2개인데 여기가 4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규칙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 있죠? 직선이 하나 있을 때는 평면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긋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단순히 4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하고 여기는 원래 있던 두 조각이야. 맞아? 원래 있던 두 조각이 여기하고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더 거짐으로 인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몇 개가 더 생겨? 2개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이런 거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규칙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거기 보시면 몇 개 나와요? 7개 나오잖아. 맞지? 제일 쉬운 건 뭐냐? A의 몇 번째를 물어봐. 10번째를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그냥 노가다 껴서 찾으시면 그게 제일 편하긴 해. 그러면 계산만 좀 10번 정도 쭉쭉쭉 해나가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좀 품격 있게 풀려면 세 번째가 7이거든요. 그게 왜 7이 나오나 생각을 하는 거야. 전 단계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지. 여기까지 동의해? 여기에다가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전 단계가 4개 있었는데 그 4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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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그럼 선을 하나 더 그음으로써 아래쪽에 몇 개가 더 생겨? 3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숫자로 보시면 여기서 일로 갈 때 2개 더하고 여기서 일로 갈 때 3개 더하고 여기서 일로 갈 때 4개 더하고 개차가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야. 너희들 내용 정리해왔으면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근데 이 식을 이쁘게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고 만약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그 전 단계인 n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전 단계에서 2개가 플러스가 됐죠? 전 단계에서 몇 개가 플러스가 됐어? 3개가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은 요 4가 2 더하기 2라고 본다면 맞죠? 전 단계의 넘버링에서 플러스 1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전 단계의 넘버링 1이었지? 새로운 거 하나 보면서 2개가 추가됩니다. 전 단계 넘버링이 얼마였죠? 2였죠? 하나 금으로써 몇 개가 추가돼? 3개가.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다음 항으로 점프하려면 플러스 누구를 해주시면 돼요? n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 숫자가 할만하다 싶으면 생 노가다로 쭉 해서 푸시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일로 갈 때 2가 더해졌고 여기서 일로 갈 때 3이 더해지니까 객차 수열, 그죠? 그게 2, 3, 4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겠구나라고 해서 푸셔도 좋고, 최종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를 더 심플하게 풀기 위해서 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에 이렇게 점화식을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가능해? 그럼 이게 우리가 배운 점화식 케이스에서 몇 번째야? 복습 안 했으면 또 다 까먹었을 텐데. 그럼 니들 나 수업 되게 편하다. 점화식 나 수업 되게 편해. 니들 그냥 이거 무조건 노가다져서 그거 다 구해 그러면 나 가르칠 거 없다 그랬다니까. 이게 케이스 몇이야? 3. 케이스 3 같은 거 알고 있네. 케이스 몇이야? 1이네요. 1. 니네 반이 이러면 지금 다른 반에는 거의 뭐 엉망진창이라는 강의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냥 요 규칙대로 노가다에서 10번째를 찾으면 돼. 만약에 이거 뭐 한 100번째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가다 못 한다니까. 이게 케이스 몇이다? 원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문제 푸셔야지. 동의해요? 그럼 케이스 1 어떻게 풀었어요? AN을 어떻게 찾았냐고. 원수열의 몇 번째 항에다가? 원수열의 몇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좀 품격있게 니네 학원 다니니까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거 쭉 그냥 2, 4, 7에서 쭉쭉쭉쭉 더해서 하면 원래 답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 만약을 대비해야지. 학교 선생님 A 뭐 30 뭐 이렇게 크게 물어보면 계산하다 시간 다 간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케이스 1이라고 파악됐으니까 개차 수열로 일반항 찾는 거거든. 원수열의 첫 번째 얼마고? 2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요거 n 플러스 1이 여기에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bn 역할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놈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 하셔야 돼? n번째 항까지. n-1번째 항. 일단 더하고 숫자 대입은 나중에 하시라고. 그럼 요게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등차 수열이죠? 아니면 그냥 시그마 사용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n-1번째까지 더하면 되죠? 그럼 요게 일반항이니까 k 플러스 얼마로? 1로 바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원래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등차 수열에 n-1까지 합으로 가시면 되는데, 동의해요? 굳이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공식을 쓰실 분들은 공식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 빨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1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얼마 나와? 2 나오고, n-1 집어넣으시면 마지막 항은 누구야? n이잖아. 곱하기 2분의 항수 몇 개?
n-1개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2분의 항수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은 an이라는 일반항이 n이 들어간 식으로 이쁘장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0번째를 물어보든 100번째를 물어보든 여기 n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능해? 케이스 1, 2, 3, 4 기억 잘해야 된다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노가다 떼어서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아시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나중에 시험을 실제로 본다 치면 저만식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뭐 605번이나 그 다음에 뭐 606번이나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606번을 좀 풀어볼게요. 606번 보세요. 606번. 네? 시험 문제 볼게요. 아, 네네. 너 이거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아, 맞다. 좀 떨어져서 앉아야 돼요. 한 명은 이제 앞으로 가시고 한 명은 뒤로 가세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야 돼요. 강의 들으시면 지금 잠깐 상황 체온을 재고 있어서 잠깐 기다리세요. 요거 필요하신 분은 잠깐 기다려. 두고 만나. 체온이 막 38도 가니까. 그러면 집 가요? 지금. 이제 배워.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정상진만 앉아있습니다. 자, 604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네,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케이스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 2, 3, 4 노가다 떼가지고 답 구하는 걸로 답을 일단 내는 쪽으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06번 갑니다. 606번. 자, 606번 가만히 보세요. 606번 보시면 그림을 니네 문제 한번 읽어봐. 606번. 얘는 이제 일일이 세서 가는 걸로 하시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돼 있죠? A, B 여기가 A1, B1이고요. 여기가 A2, B2고요. 여기가 A3고 여기가 B3입니다. 자, 문제 읽으면 어떤 규칙으로 지금 A에서 B로 가니?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가 AN입니다. 맞지? 무슨 경로로 간다고? 최단 경로. 그럼 이거 이제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이 살짝 필요하긴 해. 여기 봐.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마 특강으로 확통을 선택해서 들으신 분들은 총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으로 해서 아마 구했을 거야. 확통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A1인데 그거 세 가지 나오는 거는 동의하시죠? 아니면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을 동원하시면 111이라고 쓰고 여기는 더해서 얼마 나와? 2. 여기는 더해서 3 나오고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항상 전 단계의 방법의 개수를 이용해서, 그죠? 전 단계의 방법의 개수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의 방법의 개수를 표현하시는 점화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항상 이런 거는. 연습을 할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구할 건데 잘 들으세요. 최단 경로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오케이?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맞습니까? 그럼 빠짐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다 셀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그럼 그 하나하고 하나를 더해 곱해. 곱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지? 지난 시간에 서울에서 뭐 어디 거쳐서 부산 가고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1곱하기 1에서 일단은 한 가지 나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 전 단계인 A1이랑 방법이 똑같지. 그림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세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 단계 방법에다 몇 배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플러스 얼마? 1 하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소연이 가능? 그럼 다시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A3인데 그거를 세겠습니다. 여기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몇 가지야?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에다가? 두 가지. 여기서 또 여기 거쳐서 가는 거 여기까지 세지 마시고 여기까지 온 후에 남아있는 요 뒤에 그림 얘랑 똑같은 거지. 통째로 보시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미 A2라고 앞에서 표현해놨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에다가 두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A2로 곱하면 되잖아. 여기가 또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A의 n 플러스 1번째 경우의 수는 그 전 단계의 개수에다 몇 배 해? 플러스 얼마? 1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누굴 물어봐? 문제에서 A의 7을 물어보니까 이거 규칙적으로 노가다 열심히 띄어서 뭐 계산을 하셔도 좋고 이제 이 점화식을 만들어냈잖아. 이 규칙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케이스 3입니다. 맞아? 누구라고? 케이스 3.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하면 등비 이렇게 하면 등차니까. 근데 A의 몇 번째를 물어봐? 7번째를 물어보니까 A1이 얼마?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서 A7을 찾아도 좋고 노가다를 띄셔도 좋고 A7 정도 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학교 시험에서는 뭐 10이나 15나 20처럼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케이스 3에 대한 계산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잠깐 까먹었으면 이론서 적어놓은 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케이스 3의 계산법은 내가 제일 처음에 무조건 A2부터 찾아가지고 A2에서 A1을 빼가지고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인 B1부터 찾으라고 했을 거야. 이론서 잠깐 참고하시라고 지금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케이스 3는 A1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A2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이 6에다 1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그럼 7에서 3을 빼서 B1은 얼마라고 찾아놔. 그 다음에 케이스 3에서는 반드시 요 AN의 개수인 2가 개차 수열의 공비가 된다 그랬어. 맞습니까? 개차 수열의 누가 된다고? 공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원수열의 일반항 AN 찾는 걸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럼 원수열의 첫 번째 항 얼마에다가? 3에다가 맞습니까? 개차 수열을 n-1항까지 더하는 건데 그 개차 수열이 공비가 얼마? 첫 번째 항이 얼마? 4인 등비 수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2-1분의 2-1의 항수제곱은 항상 n-1제곱이죠? 거기다 첫 번째 항으로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얼마? 4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거지. 그럼 n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뭐 7 정도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요게 좀 힘드시면 그냥 요거 이해해서 이제 일일이 찾으시는데 노가다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가장 그 원론적인 방법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넘버링을 키워버리면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나중에 연습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n에다가 이제 7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607하고 608번 그 악수하는 게 교과서에서도 무조건 그건 아마 실려 있을걸?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는 그 문제거든요. 악수하는 방법. 그거 이제 문제 한번 풀 텐데 두 개가 다 비슷하니까 그냥 관계식 찾는 게 위에 거니까 아래 거 608번 풀겠습니다. 608번 이거 정리 다 됐죠? 강 들으시는 분들도 자 그래서 608번을 하나 풀고 나서요 이제 균합법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각계전투가 살짝 들어가겠다. 그 어느 부부동반 모임에서요 모임 사람끼리 서로 악수할 때 이런 거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확률과 통계하신 분들은 이거 봤을 겁니다 아마. 부부끼리는 악수 안 한대요, 맞죠? 부부끼리는 악수 안 해. 모임에 참가하는데 부부끼리는 악수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대신에 나는 뭐야?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악수를 하랍니다. 맞죠? 부부가 아니면 악수하셔야 된다고. 그때 이제 뭘 물어봐?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합니다. N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총 방법을 AN이라고 한대. 그때 답으로 뭘 물어봐? A의 10. 10쌍의 부부가 있으면 총 악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부부끼리는 당연히 악수 안 합니다. 맞지? 모임 나가는데 뭐 집에서부터 같이 나가는데 뭐 모임 장소 가서 부부끼리 반갑습니다 악수할 일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른 부부들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겠지. 맞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요런 게 이제 항상 아까 내가 강조를 했던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방법을 AN이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방법은 A의 N 플러스 1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로 바뀔 때 한마디로 요 A N 플러스 1을 요 AN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니네 N쌍이면 명수로 따지면 몇 명이야? 2의 명이지. 항상 숫자 집어넣는 건 나중에 하는 거니까 일단 물어보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N쌍이면 부부가 2명씩 있는 거니까 명수는 2의 명이라고 맞죠? 그럼 이제 모임에 N쌍 즉 2의 명이 모여가지고 요 규칙대로 악수를 다 했어. 그 방법이 AN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N 플러스 1쌍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요 2의 명이 다 악수하고 있는데 한 쌍의 부부가 늦게 왔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쌍의 부부가 더 추가가 된 거지. 그럼 N 플러스 1쌍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A의 N 플러스 1가지의 방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미 그 전에 와 있던 N쌍의 부부는 다 악수를 해서 A의 N번 악수를 다 이미 한 상태야. 맞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쌍이 늦게 와서 2명이 늦게 왔다고. 맞지? 그럼 그때 추가적으로 악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생기냐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6명이 서로 다 악수하고 있었어. 이 규칙대로. 그지? 근데 누가 신입생이 늦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반갑다고 악수를 더 하겠지. 그럼 그만큼의 악수하는 방법이 추가될 거 아니냐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세요? 일단 N쌍 2의 명이 악수하는 방법은 총 AN가지였어. 근데 뒤늦게 한 쌍인 2명이 더 왔다고. 몇 명이 더 왔다고? 그럼 추가적으로 악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생겨? 4인. 그렇죠. 4N이죠? 왜 그래? 여기 2의 명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근데 2명이 더 와서 그럼 그 10명이 새로운 남편하고도 악수 다 하고 새로운 부인하고도 악수를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명이
분명하고 악수를 다 한 번씩 할 거 아니냐, 그지? 그냥 더하기 추가적으로 몇 n이 더 생겨? 4n이 이렇게 더 생긴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악수하는 방법은 그 전 단계인 an의 방법에다가 더하기 몇 n? 4n이 추가되는 일종의 케이스 1의 형태로 나오네. 케이스 1의 형태로.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상황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A 얼마? 10의 값을 물어보니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해주시면 돼?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동의해? 가능하지? 여기까지 정리. 그럼 n에 1 들어가시면 n에 1 들어가서 a1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야, 이게 지금 강의 찍는 거니까 지금 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하라고요. 그럼 이제 원수열의 일반화 A는 원수열의 몇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케이스 1이니까 맞지? 그럼 원수열의 첫 번째 항인 A1이 필요하다고. 그럼 n에다 1넣으면 몇 쌍이야? 한 쌍이잖아, 한 쌍. n에다 1넣으면 몇 쌍이라고? 그럼 한 쌍이면 그냥 부부 한 쌍 있는 거지. 서로 악수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A1 얼마야? 0이겠죠. 그 다음에 뭐 시그마로 처리하든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처리하시든 맞습니까? 0이니까 됐고 시그마로 꼭 표현을 해줘야 애들이 그 이해를 잘하더라. k가 1부터 n-1까지 4k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동의해? 꼭 공식을 써줘야지 이해가 편하다. 근데 계산은 원래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하는 게 훨씬 빨라. 이해돼? 그러니까 4 곱하기 4 앞으로 빼고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공식이 뭐가 돼? 2분의 n 곱하기? 그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니까 2n 곱하기 n-1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n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물어봐 지금. 10 집어넣은 거 물어보니까 10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 180 나오나?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를 좀 잘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그 케이스들을 활용하는 이런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활용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1학기 기말에 봐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지금 배울 때 나중에 어차피 또 까먹겠지만 기억이 좀 빨리 나게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필기 복습을 좀 잘 하시나? 됐지? 케이스 1, 2, 3, 4 잘 봐두세요. 케이스 1이 뭐였어? n에 대한 식 더하는 거죠? 케이스 2는 곱하는 거고 케이스 3는 좀 전에 나왔잖아. 등차 등비 성질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활용 문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 4가 있어요. 케이스 4는 이 활용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 케이스 4는 뭐야?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항이 3개 나왔잖아. 개수가 PQR이면 다 더해서 0 되는 케이스 맞지? 그게 케이스 3를 살짝 변형시킨 거잖아 맞죠?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수학적 귀납법의 소단원의 다시 수학적 귀납법. 이름은 똑같죠?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요. 나중에 수학과를 혹시나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학과에서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은요. 증명하는 방법이야. 증명하는 방법. 다시 뭐 하는 방법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인데 증명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아시겠어요?
첫 번째 요렇게 하고 두 번째 요렇게 하세요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증명하는 방법, 그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인데 얘는 자기 맘대로 증명을 못하고 반드시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된 패턴대로 증명을 하는 방법 자체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수학과를 가시면은 많이 하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요 패턴으로 그냥 이게 규칙적으로 이게 풀게 되면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참이구나라는 거를 증명은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숨어있는 뜻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냐 틀리냐를 어떤 일정화된 패턴으로 보여만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과 가시면 많이들 쓰긴 쓰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패턴을 기억을 하셔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기 맘대로 증명을 못한다. 정해진 패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 듣게 되면 이게 도미노 게임하고 좀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제 도미노 게임 알죠? 도미노 게임 모르나? 유튜브 쳐서 도미노 게임 딱 쳐보면 유튜브 들어가서 도미노 게임 딱 치면 굉장히 현란한 도미노 게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세우는 거잖아. 땅바닥에 세워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해?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안 하니? 그래서 다 안 세우는데 누가 툭 쳐가지고 중간에 넘어지면 막 뭐 욕하고 막 난리치고 하잖아. 쭉 세워놓고 맨 앞에 거를 툭 차면요 드르륵 다 쓰러지잖아. 그럼 쓰러진 모양을 딱 보면 그게 무슨 뭐 꽃 모양도 나오고 뭐 기차 모양도 나오고 그런 거 하잖아. 중간에 뭐 하나 안 쓰러져가지고 막 삑사리 나오고 막 이런 거 해봤지 다.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맨 처음을 쓰러뜨리면 뒤가 다 쓰러지듯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맨 첫 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알아서 다 성립하게 되는 거는 도미노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처음에 예를 하나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빨라요. 잘 보세요. 요거 가지고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집중.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야. 맞습니까? 자연수의 합 공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외우고 있다고. 그럼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주시오 증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기말에 실제로 보게 되면 꼭 한두 개 학교는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버려요. 그럼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문제들을 싸그리 다 외워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외우더라도 무대포로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좀 기억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네모 박스를 쳐서 뭐 가, 나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들어갈 모양은 누군지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문제야. 처음은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나중에 수능에서 나오면 꼭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박스 찾을 때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박스의 한 줄 한 줄을 다 이해를 해서 박스에 뭐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 패턴을 익혀서 아 여기 요 패턴으로 보시면 아 여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요령껏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일이 다 식을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럼 요거 하나 푸는데 시간 다 가요. 일단 출발할게요. 집중. 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자연수 중에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지? 1이지 1. 다시 누구라고? 1.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 n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요 식이 성립함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n1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초의 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 등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n값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수
그 최초의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일단 이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주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패턴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설명을 다 들으면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일단 출발합니다.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좌측은 그냥 누구야? 1이 될 수밖에 없고 우측에 1 들어가시면 여기도 1 나오지. 그래서 최초의 수가 들어갔을 때 항상 그 식이 성립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주어진 등식이 2부터 출발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최초의 수인 2가 들어갔을 때 그 식의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n에 누군지 몰라. k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n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k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성립한다고 가정된 그 식을 이용해서 니들은 나중에 뭘 찾아내면 되냐면 잘 들으세요. n에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식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최초의 숫자 1이 들어갔을 때 성립했지. 근데 임의의 숫자인 k가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 식을 이용해서 요 n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등식이 성립할 때 그 식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식도 당연히 성립하지. 그럼 k일 때 성립하는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식을 만들어내면 1일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k에다 1을 넣으시면 1일 때 성립하잖아. 그럼 k에 1 들어가면 누구도 성립해? 2. 그럼 다시 2를 넣어. 2가 성립한다고 알아냈으니까. 그럼 2가 성립하면 또 누가 성립해? 3. 3이 성립하면 4가 성립하고. 즉 최초의 숫자가 성립한다고 알아내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밝혀만 내시면 도미노 게임처럼 1 집어넣으면 2가 성립하고 2 집어넣으면 3이 성립하고 3 집어넣으면 4가 성립하고 쭈르륵 다 성립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패턴화된 증명 방법을 이용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그 증명 과정에서 뭐 박스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뭐 이런 걸 찾는 거야. 네, 잘 들으세요. 자, 이 수학적 기납법을 풀 때 요령은 이거야.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 식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뭘 먼저 하냐면 요령인데 이 식의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먼저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식이 뭔지를 먼저 찾아놓고 출발합니다. 보세요. n에다 니들 k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좌측 식은 1 더하기 누구 더하기 3 더하기 계속 가서 k 더하기 어디까지 가? k 플러스 1까지는 이렇게 가겠지. 여기까지 돼?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1, 2, 3, 4에서 k 플러스 1까지 쭉 더하라는 얘기는 1, 2, 3, 4에서 k 더하기 k 플러스 1까지 오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측에는 누가 들어가요? 2분의 누구? k 플러스 1 곱하기 누구?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이 모양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집중. n이 누구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k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n 대신 이제 누구를 넣으라는 얘기야? k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까지 더한 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랑 똑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 등호가 들어간 등식은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항상 성립하는 식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이 나오게끔 만들어달라 이거야. 그럼 이게 성립하는데 이 성립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식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K가 성립할 때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식이 나왔으니까 1 넣으면 2도 성립, 2 넣으면 3이 성립, 쭈루룩 다 성립하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니들이 할 일은 이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되겠는지만 생각하라고. 그럼 좌측식이 K까지 더한 거였는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식은 좌측이 어디까지 더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을 요령껏 미리 그 문제 어디에다가 좀 잠깐 써놓고 이 식을 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니들은 고민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면 양변에 누굴 더하면 돼요? 그렇지.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니까. 여기다도 더하기 k 플러스 1을 하시고요. 여기다도 더하기 k 플러스 1을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왼쪽 모양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모양과 똑같아졌잖아. 그럼 이 우측 식이 정리를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100%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분모는 2고 누구를 묶어내? k 플러스 1로 묶어내시면 k 더하기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서 좌측도 이놈이 나오고 우측도 이놈이 나오니까 이 식이 성립하면 당연히 이 식도 뭐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다 이거지. 따라서 결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단 말이죠. 자, 패턴이야 패턴. 기억하세요. 패턴. 집중.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최초의 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1이면 1, 2면 2, 3이면 3, 10이면 10. 그 다음에 항상 똑같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를 집어넣은 식을 하나 써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요령껏 빈 공간에다가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식을 살짝 써놓고 아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k를 집어넣은 식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이 등식의 양쪽에 뭘 더하고 뭘 곱해야 될지를 니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등호가 들어간 등식은 되게 쉽습니다. 왼쪽이 똑같아지면 오른쪽도 반드시 똑같아? 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만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패턴을 기억을 하시면 패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 한 줄 한 줄 봐봐. 이 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식을 계산하면 요 식이 나와야 되고 요 식을 계산해야 요 아래 식이 나오는데 이런 점화식에서 박스 채우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패턴을 익혀 놓으시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려.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상식적으로 요 A라는 줄에서 C라는 그 줄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중간에 A를 계산한 B라는 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문제에서 일부러 중간식을 안 주고 이 식 다음에 바로 이 식을 그냥 쓱 써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거 다음에 B가 나오고 C가 나와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B 없이 그냥 바로 C가 나오면 뭐지? A에서 어떻게 C가 나오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중간에 꼭 필요한 계산식을 일부러 안 써놓는다고. 그럼 다이렉트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럼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돼요. 반드시 중간에 생략된 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필요하면 니들이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중간에 뭔가 생략된 식이 있을 텐데 그 생략된 식은 대부분 뭐냐면 그냥 이 위에 거를 뭐 전개를 한다거나 해서 노가다를 껴서 계산하는 그 노가다 계산 과정을 하나 생각해 놓는다. 그럼 니들이 그냥 노가다 계산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 그냥 C가 나오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식을 100% 이해해서 풀려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생각해 놓고 막 물어보기 때문에 그 식을 100%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수학적 기납법 단원은 패턴을 익혀서 네모 박스 친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될지 연관성을 비교해서 그냥 아 여기 이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관성 이렇게 요령껏 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일일이 식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서 푸시면 못 풀어. 이렇게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서 다 논리적으로 맞춰가면서 풀려고 그러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통해서 요령껏 푸는 거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패턴은 딱 2개 있습니다. 패턴은 딱 2개 있어요. 지금처럼 등호가 들어간 등식을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 지금 봐서 알겠지만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되게 편합니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연습을 좀 많이 시킬 텐데 부등식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때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일단 내가 이거 예를 들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거기 221페이지에 609번 문제가 내가 지금 이 풀어드린 이 예제랑 똑같은 문제야 지금 보니까. 609번의 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요 놈을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좀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n이 1일 때 좌변하고 우변이 전부 다 얼마 나와? 1. 그러니까 가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1. 가에는 어떤 k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1이 들어갑니다. 맞지?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k가 들어간 식을 써놓고 양변에 누굴 더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양변에 누구 더했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나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k 플러스 1이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쭉 식을 봤을 때 다에는 뭐 들어가면 돼?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그렇지. 니네 다에 들어가는 식을 거기 들어봐. 다에 들어가는 식을 이렇게 직접 계산을 이용해서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걸 그냥 바로 갖다 쓴다고. 왜 그래?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뭐야? n에 누가 들어갔을 때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잖아. 그럼 우측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 모양이 우측에 누구 들어갔을 때 k 플러스 1 들어갔을 때 모양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걸 노가다 떼서 계산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이거 노가다 떼서 100% 계산하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애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냥 다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6 k 플러스 1을 딱 써놓고 벌써 답 구하고 있다고. 이거 계산을 하고 있는 놈이나 이걸로 그냥 바로 답 풀고 있는 놈이랑 시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가능? 아 이거 마스크 계속 쓰고 얘기하려니까 숨 막히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요령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지? 필기 다 됐으면 강의 드시면 마찬가지고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고요. 지금 이 교재에 부등식이 들어간 문제는 딱 2문제밖에 없더라고. 부등식을 좀 하나 정도 봐드릴 테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요. 뭐 다 비슷비슷해서 그닥 어렵진 않을 텐데. 뭐 614번? 뭐 이런 거 하나 가볼까? 시간 오래 걸려서 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614번 보시면 그냥 서술형 대비해서 한 번 써본다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풀 테니까 보세요.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애가 2 곱하기 6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옴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첫 번째 줄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 그리고 요게 첫 번째 항이 2고 분기가 2인 일종의 등비수열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요 등비수열의 합은 원래 그냥 공식을 이용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는 1부터 n까지 n개니까 2-1분의 2-1에 항수제곱 n개 하시고 곱하기 첫 번째 항 2 들어가니까 계산하신 분모가 1이니까 그냥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또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모양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는 반드시 뭘 이용해서 하시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패턴대로 증명을 해달라고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한번 써보는 거야.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의 숫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는 거지. 그럼 여기 n에 1 들어가시면 그냥 누구밖에 안 나와요? 2밖에 안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누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2는 2다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된다고. 따라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요 멘트를 써주셔야 돼. n이 누구? k일 때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뭐 해요? 가정을 하시고 이 식에 n 대신에 k가 들어간 식을 한번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2의 k제곱은 해서 2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n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걸 잠깐 써놓으라고. 그래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의 누구? k 플러스 1제곱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이쪽은 2 곱하기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식이 어떤 건지 보고 푸는 거랑 안 보고 푸는 거랑은 천지 차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빈 공간에다 살짝 써놓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좌변을 딱 봤을 때 요 놈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들은 이거 양변에 누굴 더해야 돼?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이었다면 이미 끝난 거라고. 이거를 열심히 계산해? 계산 안 해? 이거 계산한 게 그냥 이게 되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어요? 이해돼?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누구 나와요? 2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2지. 맞아? 그러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또 2의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면 곱하기 얼마 해? 빼기 2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 누구를 묶으면 2로 묶으면 다시 이 모양이 가로 안에 들어가서 등호가 들어간 등식 그래서 쉬워요. 좌측을 맞추면 계산했을 때 무조건 우측은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성립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집중. 그 문제 양변에 가를 더하면 이런 말이 나오네. 양변에 가 더하면 가에 들어가는 애 누구야? 2의 k 플러스 1제곱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계산한 결과가 나래. 그럼 이거 열심히 계산해? 아니면 k 플러스 1 들어간 이놈이 나야? 이놈이 나지 않겠냐 이겁니다. 맞지? 이제 가하고 나에 들어갈 애를 찾으면 뭐 5번이 되겠구나라고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글 17번입니다. 부등식인데요. 부등식도 패턴은 똑같은데 증명하다가 내가 이제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부등식 증명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부등식에서 요 개념을 아셔야 돼. 잠깐만. 저희 강의 들으시면 잘 들으세요. 부등식에서 지금 유념할 사항은 이겁니다. 니들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합시다. 자, A가 B보다 크대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보여줘야 되냐면 A가 예를 들어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잘 들으세요. A가 B보다 크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뭔가 부등식이 하나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하겠어? B가 C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별거 아니긴 한데 경험상 보면은 애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A가 B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A가 C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별도로 부등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 여기요 B가, 그죠? 여기요 B가 여기요 누구? C보다 크다라는 일종의 다리 역할, 그죠? 다리 역할하는 부등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 이건데 이거니까 A가 C보다 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쓰게 되잖아요. 등식은요 좌측을 맞추면 우측도 무조건 똑같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부등식을 풀게 되면 좌측을 맞춰놨을 때 잘 들으세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 좌측을 결론적으로 똑같이 맞춰놨을 때 우측에 나오는 모양이 똑같이 안 나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우측 모양은 C인데 K를 집어넣었을 때의 모양을 이용해서 좌변을 A라고 맞춰버리면 우측이 C가 나오는 게 아니고 B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아씨 A는 좌측은 똑같이 맞췄으니까 우측이 B가 아니라 그냥 C가 나오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그냥 보여줬으니까 끝하면 되는데 C가 아니라 B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니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측이 C라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측이 B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다리역하라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따로 하나 꼭 보여줘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요 놈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따로 보여줘서 이 귀납법 증명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봐라 이게 나왔지. 근데 이게 이거보다 크다라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인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들이댄다는 얘기야. 그럼 읽는 사람이 그러네 이건데 네가 이걸 보여줬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출발합니다. 집중. 한번 써볼게요. 자, 600개 몇 번이야? 17번이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끝나. 617번. 자, n이 누구보다 같거나 큽니까? 10보다 같거나 크죠? 그 애들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2의 n제곱이 누구보다 크대요? n의 세제곱보다 크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의 최초의 숫자는 누구예요? 10이야 10.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n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10이 들어갔을 때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10 집어넣으시면 좌측은 2의 몇 제곱 나와요? 우측은 10의 세제곱 나오잖아. 그럼 2의 10제곱 정도는 얼마라고? 얘는 1000이니까 이쪽이 크다가 뭐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증명할 때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해. 잠깐 봐봐. 이 문제 자체적으로 독특하게 좀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어. 자, K라는 애가 4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럼 K 플러스 3은 누구보다 같거나 크겠어? 7보다 같거나 크겠지. 이게 있으면 이게 성립한다. 괜찮죠? 이해됩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볼 때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출발. 어쨌든 큰 골격은 이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 똑같죠. n이 누구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 k일 때 뭐 한다고 가정해. 이거 귀찮더라도 항상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 대비해서는 성립한다고 뭐 합니까? 가정을 하겠다 이게 맞지? 그 다음에 k가 들어간 식을 써주라고. 2에 누가 나와? k 제곱이 큽니다. k의 몇 제곱?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애가 뭐야? 결론적으로 n에 누가 들어간 거?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모양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빈 공간에다 선생님이 뭘 쓰라 그랬죠? n에다 누가 들어갔을 때?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모양을 써놓으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가능해?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부등식은 얘다 이겁니다. 이제 맞지? 그럼 양변에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와. 일단 2를 곱해야겠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고. 맞지? 양변에 얼마 곱해?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이거 얘는 2를 곱해. 2를 곱해. 고3 애들도 그죠? 이거
애 먹는다고 이거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2의 누구? 1제곱이 맞습니까? 누구보다 크다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냥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냥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좌측을 맞췄다니까? 그치? 양변에 2를 곱해서 좌측을 똑같이 맞춰줬잖아. 그럼 위에서 먼저 풀었던 등호가 들어간 등식은 좌측이 맞춰지면 우측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측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등호였으니까 게임 끝이었지? 근데 지금은 좌측을 맞춰 놓고 보니까 우측에 나와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야. 즉, 좌측은 A로 맞췄다니까, 좌측은 A로 맞췄다니까. 그럼 우측이 C가 나와야 되는데 우측이 C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측이 누가 나왔어? B가 나왔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A가 누구보다? B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다니까?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다니까? 단위 역할로 뭐가 필요해? B가 C보다 크다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여기 2K 세제곱이 누구보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능해? 다음이 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 B라는 애가 여기 C라는 애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B에서 누굴 빼? C를 뺀 게 0보다 어때? 크면 된단 말이지. 가능합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알아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하나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B는 누구야? 2K 세제곱이지. 얘는 전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 K의 몇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3K 제곱 마이너스 몇 K?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보여줘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복잡한 계산은 문제에서 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요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케이라고.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박스를 봐봐. 두 번째부터 나오네요. n이 k일 때 거기서부터 봐.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양변에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럼 각 박스에 일단 들어가는 누구야? 각 박스에 들어가래. 이거지 이거. 누구야 잘 봐 이거. 진짜 이거 잘 된. 이거 이 가에 2에 누구? k 플러스 1제곱 들어가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됐지? 확실히 됐어? 그 다음에 계속 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k가 10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k 세제곱이 10k 제곱보다 같거나 크고 k 제곱이 10k보다 같거나 크고 k가 10보다 같거나 크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말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나에 누가 들어가냐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위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 식을 계산하면 어쨌든 그 식이 0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그냥 써줬다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나에 누가 들어갈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나에 누가 들어가면 돼? 여기에서 뭘 빼는 걸 우리는 따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지금 C 빼는 걸 따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얘야 얘. 패턴을 익혀서
이거 성립하려면은 우리가 따로 보여줘야 될 부등식이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요 놈에서 누굴 뺐는지가 나에 들어가 있으니 얘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지. 맞아? 그럼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가 0보다 커지니까 결론은 끝난다. 이렇게 해서 왜 이게 0보다 커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따져주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식이 하나하나 왜 참인지 따져가시면서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지금 그냥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한 번 정도 언급을 해드리면 이게 왜 0보다 크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K의 세제곱이 누구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말이 나와. 10K 제곱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말이 나오지.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이 식은 잘 들어. 이 식은 K의 세제곱 대신에 10K 제곱이 들어갔다고 친다면 10K 제곱에서 3K 제곱을 빼니까 이 식은 누구보다 같거나 커지냐면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커져. 맞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또 어떤 말이 있냐면 K의 제곱이 누구보다 또 같거나 크다가 있어. 10K보다 같거나 크다가 그 위에 또 있잖아. 그러면 양변에 7을 곱하면 7K 제곱은 70K보다 같거나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 7K 제곱 대신에 70K를 넣으시면 요 식은 또 누구보다 같거나 커? 67K 마이너스 1보다. 됐어? 근데 K는 누구보다 같거나 큰 수야? 10보다 같거나 큰 수니까 이 식은 다시 또 누구보다 커? 그럼 우리는 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식은 얘보다 같거나 큰데 또 이 식은 얘보다 같거나 큰데 이 식이 0보다 크니까 얘가 당연히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에서 얘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따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문제 풀 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한번 보여만 드리는 거지 패턴을 익혀서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야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하겠구나 라고 해서 박스에 들어가는 모양만 그 패턴대로 탁탁탁 찾아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갑자기 뭐에서 뭘 나를 뺀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등식은 그냥 만들면 똑같아져서 끝나는데 부등식은 갑자기 뭐에서 뭐를 뺀 게 0보다 크다 뭐 이런 걸 지금 식에서 없는 걸 갑자기 물어본다고. 그 얘기가 항상 이 다리 역할하는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니들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 정리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진지게 끝났어야 되는 게 이제서야 이제 마무리가 끝나게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멍 때리지 마시고 그 수학적 귀납법 있지? 거기 지금 나하고 했던 거 나하고 했던 그 지금 요걸 딱 했던 요거 박스 채우는 문제 있잖아. 그냥 221쪽부터 뒤에 끝날 때까지 박스 채우는 문제 한 5문제 정도 남았지? 그걸 지금 해. 그럼 지금 풀면서 지금 요 패턴을 빨리 익혀.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